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운수업체의 경영 위기 등을 고려한 해법인데요. 먼저 일부 노선에만 도입했는데 그동안 버스업계가 토로했던 고충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의 시내버스 업체는 모두 8곳. 대부분 예전만큼 경영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당장 운전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들을 양성해도 정작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지금 양성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회사. 그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자기 무조건 버스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무조건 막 했다 보니까 갔다 오면 또 안 해버려. 최소봤자 2명이나 안 오고 뭐 안 해버려요.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할 텐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게다가 숙련된 인력마저 준공영제를 먼저 도입한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직합니다. 부천 버스업체는 매번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공공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사 수급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다 공공재로 빠져나가요. 부천시가 제일 많이 피해본 것 중에 하나 서울시 공공재하고 인천 공공재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경영이 돼갖고 이 친구가 능수능란 할 정도 되면은 뭐 당연히 근로자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여파로 배차 간격이 늘어나거나 끝내 폐선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부천시도 일부 노선에 한해 인건비 등 운송 비용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인 이른바 공공관리제를 지난 1일 시행했습니다. 노선마다 매년 종합평가를 거쳐 3년 단위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제는 시민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노선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천역에서 신중동역, 상동역 등을 운행하는 5-3번과 심곡천과 부천시청, 부천테크노파크 등을 운행하는 5-4번, 대장동과 송내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등을 거쳐 대중교통이 취약한 고강동 일대를 오가는 8번 등을 포함해 모두 6개 노선이 공공지원형입니다. 또 평일 출퇴근 시간 옥길 범박 지역을 오가는 10A번은 입찰을 통해 올해 연말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추가 전환합니다. 사시 자체로 이제 운송사자가 이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운송 적자, 그러니까 운수업체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선에 대한 그 배차 간격 증가라든가 폐선 등으로 노선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최소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저수익 노선의 누적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지만 일부 노선에만 한정돼 노선별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에는 공공재정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최근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이 되자 김포시가 김포서울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시민소통을 확대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가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편 김포시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열어 서울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지난 2년간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 동행버스 운행, 기호동행 카드 도입, 서울시와 연계한 수상교통 추진 등 교통부터 통합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서울통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 권역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춘희동의 R&D 종합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앞으로 R&D 종합센터에는 연구개발 기업과 사무실, 강의실을 비롯해 부천시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하반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입주기업 모집 등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관합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차 화재 걱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주차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인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 이선종 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이 많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우리 그 입주민들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전기차 이제 배터리가 되겠죠. 예, 이제 그게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특히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그 지상에 주차면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에 감지해서 대책을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상으로다가 이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현재 법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 되겠죠. 네,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관계 당국과 나누고 있는 해법들이 주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를 지상으로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당장은. 그럴 경우에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가고, 거기에 사전에 최근에 보면은 그 감지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사전에 좀 감지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정부에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를 80%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화재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들어보니까는 그 80% 이상을 충전했을 경우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률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바뀌더라도 완전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전기차 주차장을 분리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특히 이제 원도심 아파트인 경우에 또는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동 옆에는 사실은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주차면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 그 화재에서도 봤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화재하고는 틀리다 보니까는 이 입주민들의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저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소화기니 그다음에 질식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화재가 난 이후에 우리 입주민들이 대응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지금 특히 지하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 이선종 회장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서구 청라 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의료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80명 규모로 구성된 의료방역 대책반은 아파트 단지 내 현장 진료소를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료 상담과 약 처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분무 방역을 진행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도 지원합니다. 대책반은 이번 화재 피해로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음 안심 버스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안심 버스는 재난 등으로 정서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즉각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이동 상담실입니다. 서울시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해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수면 마취를 하면서 프로포폴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을 투약하거나 한 환자가 8개 의료기관에서 60번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18개월 동안 의료기관 2곳에서 1,200정이 넘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3,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기초수급자 수는 지난 2020년 3만 7,700여 명에서 2021년 4만 1,500여 명으로 4만 명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2022년 4만 1,700여 명, 2023년에는 4만 3,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기준 청년 기초수급자 수가 4만 7,4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연말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청년 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실업률 증가와 고물가 등 경제 사정이 크게 반영된 게 크다며 각 분야별로 복지부 또는 도정 사업을 통해 청년을 더불어 복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지원 강화와 새로운 시도 등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7월 1주 8명에서 2주 19명, 3주 13명, 4주 37명, 8월 1주 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격리 권고와 기관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환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와 실내 환기 등 확산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100일의 환자가 5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 초중 고교생이 90%로 개학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기준 경기도 100일의 환자가 4,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중 고교생은 90.2%인 4,4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일의 환자는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방학이 시작된 30주차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경기도는 주요 발생층인 초중고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100일의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100일의 표준 접종은 6차까지 국가접종 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규 외국대학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연구원과 내년쯤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 글로벌 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425억 원을 들여 현재 IGC 인근 11만 5천 제곱미터터에 강의 연구동과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 외국대학 5곳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5월 영국 주요 대학 협의체 러셀그룹에 속한 사우샘프턴대와 지휘자 정명훈의 모교인 미국 메네스 음대 등 대학 2곳과 각각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세부 사업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외국 대학 3곳을 IGC 2단계 캠퍼스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유럽 명문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벨기에 겐트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과 함께 각종 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며 신규 대학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는 지난 2012년 한국 뉴욕 주립대 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2017년 뉴욕 패션 기술대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